인데요. 오늘 중국 기업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키움증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준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 중국 기업 이야기 들려주셔야죠. 예,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하락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엔 좀 매수의 기회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기업이 이 차이나 모바일입니다. 이게 비록 중국 기업이지만 미국 시장에도 좀 상장이 돼 있고요. 상승 기대를 좀 한껏 받고 있는 기업인 이 차이나 모바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생긴 역사는 그다지 좀 길지가 않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2000년에 통신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유무선 업무 모두를 이렇게 겸하고 있는 그 차이나 텔레콤에서 이동통신 부분을 떼가지고요. 그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이름의 회사로 독립시켰고요. 이 차이나 텔레콤은 이제 기존의 유선통신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회사의 실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게 몇몇 통신 회사들이 참여하면서 약간 한국의 통신 시장과 좀 유사한 형태로 좀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좀 편성이 됐는데요. 여전히 차이나 모바일이 이제 이동통신 업체 중에서는 점유율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아직 개척할 시장이 많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이나 모바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중국의 통신업계의 공룡 기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중국 통신업계에서 1위 기업인가요? 예, 그 이동통신 부분에서는 확실히 보면 1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인구수를 좀 보게 되면요. 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수가 한 13억 5천만 명 정도, 약 GDP 규모로는 약 8조 정도 규모로 이제 시장 규모가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인구 증가세 약간 둔화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요금 같은 경우에 예, 아무래도 좀 정액제를 사용하면서 좀 그 매출 부분이 좀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동전화 보급률이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도 그렇고 도시 지역도 그렇고 워낙 이렇게 넓다 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이동통신 시장의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좀 약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좀 확보를 하고 구축할 거라고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의 영향이 좀 커서 아무래도 빠른 회복이 좀 순수 내수 시장에서 좀 나타낼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12년 3월 중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0년 말 대비 17% 증가한 10억 692만 명, 이동전화 보급률 또한 75%를 상회하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3G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제 2.8억 명 정도 되고, 그 밖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상당수 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터넷 보급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터넷 보급률과 이게 이용자 수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매년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요. 결국에는 그 무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수요가 좀 따라서 좀 많이 좀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이용자 수의 증가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3년까지 좀 꾸준하게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다음 표 보시면은 인터넷 이용자의 81%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 보급률 45% 이면에는 그 55%의 미개척지가 또 있고요. 그걸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의 먹거리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저희가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을 그 수치를 방송 중에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어제 토마토 인터뷰에서였죠. 중국의 역직구 그 인구 알아보면서 현재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안 되는데 45% 수준인데도 벌써 중국의 역직구는 우리나라 역직구 규모 대비 13배나 많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또 같은 수치를 2013년 기준의 수치입니다. 오늘 또 확인을 하게 되네요. 차이나 모바일.
네,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요, 좀 더 중국보다 빠르게 LTE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그만큼 보급률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 빠르다 보니까, 빠른 거 좋아하고 뭐 인터넷 모바일 검색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소득이 좀 그 정체돼 있는, 증가율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서도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교육비 빼고는 통신비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앞으로 늘어나는 통신비, 그 잠재력, 그에 따른 통신업체의 수익, 좀 그 잠재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저희 진행하시는 앵커분이나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돈 냈던 걸 생각해보면 저희가 통신비 지출이 한 4만 원대, 5만 원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LTE 그 정액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9만 원, 7만 원, 뭐 이런 77 요금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기본이 7만 원 이상의 통신비를 좀 지출을 많이 하는 게 좀 저희 젊은 세대들의 좀 세태고 아무래도 그거를 또 청장년층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봐서는 아마 중국도 같은 전철을 좀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동통신사의 그 기본 사업 모델 자체가 좀 좋은 모델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입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제 통신시설을 구축을 하면서 통신 요금과 부가 서비스로 이제 매출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 구조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좀 대대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더욱 강화가 돼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을 좀 구매했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정액제를 요금을 가입을 하고 아무래도 좀 높은 데이터 요금을 좀 지불을 하더라도 편의성을 좀 누리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이들의 사업 또한 좀 새로운 위험에 좀 노출이 좀 되게 됐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그 영향력이 좀 바깥에 있는 그 구글과 같은 좀 강력한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런 독립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OTT 사업자들이 좀 급성장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더 많은 데이터 이용을 유도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줄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LTE 또한 좀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를 쫓아가기에 좀 급급해서 높은 투자 비용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그런 회의론이 좀 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단말기 확보에만 좀 급급한 통신사가 좀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한국에서 유독 좀 늦게 출시가 되고 있는 그 아이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타 제조사 대비해서 $150 이상 더 드는 이 아이폰 보조금을 생각을 하면 통신사의 그 수익을 좀 위협하는 존재지만 이동통신사는 또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이폰을 계속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 이동통신사의 장기 수익률 차트도 제대로 된 상승 곡선을 좀 그리지 못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KT, SK텔레콤, LG를 좀 다 보시면은, KT, LG 같은 경우에는 그 월봉, 주봉 모두 다 좀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고요. SK가 좀 주봉에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봉에서는 좀 하락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거의 좀 독점에 가까운 정도로 좀 심한 과점의 형태로 지금 시장에 분포가 돼 있는데요. 경쟁에 대한 리스크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수년간 좀 중국의 거대 내주 시장에 잠재져 있는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고 특히나 표를 좀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용자의 주요 고객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이제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만 신규로 연령층이 폭넓게 아래 위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더욱 큰 수익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좀 주봉, 월봉을 좀 보면 좀 상승하는 추세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일봉으로는 오늘 약간 좀 통신주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예전에 1990년대, 이제 2000년대쯤에 이제 50만 원 돌파하면서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나타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은 그 3사가, 통신 3사가 서로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예, 상당히 그렇죠. 많이 드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차이나 모바일의 그 시장 점유율 표를 보여주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차이나 모바일이 독점으로 갈 것이고 어떤 점유율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통신 3사 보면은 저희가 항상 느낄 수 있는 게 이 광고의 의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광고를 일단 먼저 따져보면은 저희 TV 보면서 항상 보이는 게 KT 광고, SK 광고, U+ 광고는 거의 시간대마다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이라든지 홍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또 지점마다 또 따로 홍보를 또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아무래도 부대 비용이 많이 지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70%, 80% 육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은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른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차이나 모바일이 국유 기업이고 다른 기업은 국유 기업이 아니어서인가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중국에서 허용돼 있는 그러니까 통신망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전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지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거기서는 국유 기업으로 통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사적으로 다른 기업이 못 넘어오게끔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유 기업을 자기네 정부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리스크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 네, 그러니까 차이나 모바일을 제외하고 중국의 통신업체, 나머지 업체들은 민영 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차이나 모바일, 국내 통신 3사에 비해서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측면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지난 우리 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 1위 업체 SK텔레콤의 지난 역사를 봤을 때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왔을 때 그 주가 상승. 지금 제가 보니까 SK텔레콤이 1989년도의 주가가 1,600원대 주가거든요. 근데 진짜 이 기업 같은 경우 정말 상당한 주가 상승을 장기간 동안 보여왔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런 기간 산업이 확대되는 그 인프라가 구축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상승률과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지난 주가 SK텔레콤 지난 주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차이나 모바일의 주가 차트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어제는 좀 음봉을 보이면서 어제 중국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었던 섹터가 이쪽이 맞구나 싶은 생각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주와 통신주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또 해주셨어요. 주임님, 그러면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그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그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미개척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LTE 서비스가 활성된 국가는 그 한국, 미국, 일본 순서입니다. 물론 1억 5천만의 가입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뭐 AT&T라든지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스피릿 등의 그 미국 가입자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한 약 30% 정도 됩니다. 이제 일본의 그 도코모라든지 그 소프트뱅크가 그 나머지를 또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입자로는 좀 미국과 일본이 좀 뒤지고 있지만 그 LTE 네트워크 구성 수준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속도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한국도 좀 뒤지지 않고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는 작년 4월 말 LTE 가입자의 수가요. 이제 2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그 37%를 좀 차지했습니다. 이후에 11월 말에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거의 50%가 LTE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아무래도 LTE 가입자 증가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을 때도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일단 10억이 넘는
10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3G 가입자 수만 2.8억 명 되는 이 중국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의 사업의 초기 단계는 LTE가 좀 보다 더 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차이나 모바일 그 회장인 시거와 회장이 올해 초에 밝힌 것처럼 그 해외 시장을 좀 개척하고 현지 매출을 좀 늘린다면은 차이나 모바일의 매수는 약간 그 중국 정보통신업의 미래를 사는 좀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3G 가입자 수가 2억 8천만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LTE 가입자 수는 그보다 아직 작겠네요. 아직 훨씬 작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성장 잠재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2000년도 기점으로 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낮아진 측면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통신업체, 가치주의자 성장주로서 중국의 미래 통신 기간 산업을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크고 무궁무진하다라는 평가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이었고요.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종목 카운슬러 4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4시 시작하자마자 세 분의 전문가가 한 분의 시청자 여러분 종목을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그 시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켓 이막 이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